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며칠 전에 캐나다 국회의원이요, 의회 연설 중에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의 3.1 운동을 소개하면서 한 행동인데 기립박수를 또 받았대요. 아, 네. 그러니까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이요, 97번째 맞는 3.1절입니다. 이 3.1절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독립기념관을 찾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오늘 휴일이다 보니까 뭐 가족과 함께 이렇게 나들이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집에서 편하게 쉬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또 오늘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맞아요. 예. 휴일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그래서 휴일에도 쉴 수 없었던 분들의 문자 사연을 받아보겠습니다. 왜 휴일에 쉬지 못하신 건지 사연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또 혹시 오늘 뭐 쉬신 분들,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은 뭐 뭘 하셨는지 쉬면서 또 어딜 갔다 오셨는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991번이고요.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저희가 농가 레스토랑 식사권, 제과 선물 세트, 또 피자 상품권, 가족 사진 촬영권, 커피 교환권까지 선물로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네. 예. 생방송뷰 이제 첫 코너 시작해봐야 할 텐데 네. 저는 매주 화요일만 되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분을 네. 기다리게 되죠, 이제 자연스럽게. 정아영 리포터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영 씨, 또 분명히 어디 가서 좋은 거 드시고 오셨죠? 얼굴이 피부가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살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 건 아, 아닌데 그런 피부에서 건 광이 나는 게 네. 분명 좋은 거 드시고 오셨어요. 봄 느낌이 얼굴에 이렇게 싹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뭐 가식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네. 제가 오늘도 사실 좋은 거를 먹고 왔습니다. 그쵸? 네. 역시. 이 맛에 네. 또 방송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두 분 그 시골에 가면은 이맘때쯤 볼 수 있는 풍경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맘때, 제 생각에 이맘때 쑥떡을 먹지 않나요? 아, 쑥떡. 아닌가요? 역시나 먹을 거. 그럼요. 먹을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김 네. 모락모락 나는 쑥떡도 있고 이제 슬슬 이 소들이 일할 때가 돼서 아, 소. 좀 이제 기지개 켜면서 막 하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가 아닌가. 아, 네, 맞다.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장님들이 그렇게 바쁘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 맞습니다. 또 이장님들뿐만 아니라 어머님들도 그렇게 바쁜데요. 바로 겨우내 묵혀두었던 메주를 꺼내서 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와 마른 무까지 정읍 고산마을의 시골 풍경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불에 뽀얀 콩물을 부으면 고소한 두부가 만들어지고요. 구수한 메주를 장독대에 담으면 입맛 돋우는 장이 완성됩니다. 정읍 고산마을에서 담그는 맛있는 장맛과 그 장맛으로 버무린 시골 밥상까지 푸짐하고 정겨운 시골 마을 이야기 지금 소개합니다. 체험 관광형 슬로푸드 마을로 지정된 고산마을은 19가구, 32명의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마을이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예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저를 아니, 너무 왜 이렇게 오늘 반겨주시더라고요. 복적복적 무슨 잔칫날이에요? 두부 만들려고 지금 다 동네 사람들 다 모였어요.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계셨는데요. 시골 어르신들답게 직접 맷돌을 이용해서 콩을 갈고 계셨어요. 다행히 어이가 있네요. 아니 예. 어머니 저 이렇게 두부 만드는 거는 또 처음 봐요. 옛날 전통 방식이에요. 네.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두부를 만들면 뭐가 달라요? 내가 재배해가지고 그대로 말하자면 심어서 이렇게 전통으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두부가 맷돌로 갈아서면은 고소한 맛이 아주 좋아요. 아주. 자부심이 저도 있으세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 와 이거 전통 체험 같을 것 같아.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자꾸만 어긋나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힘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닌가 봐요. 힘은 힘대로 들고요. 콩은 안 갈리고 어머니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야 힘을 봐야지 못 돌리네. 뭐야. 우리는 혼자도 돌리는 이 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 기술은 뭔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7, 80살 돼서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지. 이게 바로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겠죠. 어머니께서 맷돌을 돌리면 돌릴수록 단단한 콩은 점점 모습을 감춰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맷돌을 돌릴 때는 옛날 말로 불레야, 고소할 것 같아. 불레야. 그렇지. 뱅뱅 그게 이제 나와야 돼. 어기여차 어야 두부를 얼쑤. 함께
함께하기 힘든 것은 반으로 줄고요. 고소한 냄새는 배가 되어 사람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국물이 뽀해요. 직접 간 콩물로 만든 두부는 어떤 맛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맛이 더욱더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다 같이 이렇게 만드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한국자 맛을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콩의 깊은 맛하고 두부를 그냥 막 으깨놓은 맛 있잖아요. 너무너무 깊고 부드러워가지고 입에서 살살 녹아, 살살 생크림 같이. 장작불로 끓인 콩물에 간수를 넣고 저어주면 이렇게 몽글몽글한 연두부가 완성되는데요. 이제 틀에 넣고 물이 빠지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군요. 무게를 또 더해주고요. 네, 고소한 두부를 기다리는 동안 마을 어르신들도와 장담그기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담가놓은 메주를 장독대에 차곡차곡 담는 일부터 도와드렸는데요. 이 장독대에서 어떤 장맛이 메주가 탄생될지 이렇게 기대되더라고요. 많은데 좀 좋은 메주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대로 뜬 메주를 장을 담아야 된장도 맛있고 간장도 맛있고. 이게 이렇게 갈라진 거 이게 뜬 거예요? 그래서 갈라져서 뜨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자르면 속에 노란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메주를 많이 넣고 담으면 된장도 맛있고 간장도 맛있고. 장담 끄는데 빠질 수 없는 간수도 직접 만드셨는데요. 좋은 간수를 만드는 법, 바로 간수에 달걀을 넣어서 500원짜리 동전만큼 떠오르면 간이 딱 맞는 간수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담근 간장은 약 넉 달 후면 맛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무슨 나무를 지금 넣으시는데 예. 뭐죠 이건? 온나무. 여기 온나무를 왜 넣어요? 옛날에는 간장이 변한다고 간장을 달였어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이 생치를 넣으면 간장을 안 달여도 새카머니 진짜 끝내주게 맛있어. 네, 온나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담근 장맛, 여러 사람들의 손맛이 더해졌으니 그 맛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넉 달 후에 어떤 맛일지 기대됩니다. 넉 달 후엔 제가 가야겠어요. 장담그기가 끝나자마자 제게 꼭 맛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무슨 하얀 마름이요. 가루 같은데. 마름? 옛날에는 그냥 덴부 맞고 쌀이 맞고만 나가면 쎄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오염돼가지고 다 없어졌어. 근데 이 고산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마름. 이 마름은 연못에서 자생하는 하루살이 풀인데요. 열매를 이용해 묵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거 하나도 헐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이게 서울 국제 슬로프도 대회를 한다고 해서 이 마람묵을 쑤어가지고 갔는데 국제 인증표를 받았어. 축하할 일이지. 그러니까요. 네. 이 고산에 어떻게 보면 대표 식품이잖아요. 그렇지. 이 마름묵이. 그렇지. 이게 대표지 지금. 지난해 국제슬로푸드 맛의 방주에 등재된 마름묵은요. 항암 효과는 물론 허약 체질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서서히 굳어가는 마름묵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맛을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세요? 네. 지난번 뷰에 나왔거든요. 그 맛을 아시겠네요, 그러면. 네. 역시 힘이 장사셔. 아기 엉덩이처럼 아이고, 탱글탱글. 막 탱글탱글 보들보들. 저 탱탱함이 느껴지세요. 아 진짜 쫀득쫀득. 보기만 해도 무슨 회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인심이 좋으시죠? 그래서 그냥 만성강시 이제 100살까지 사시겠네. 저도 한 입 크게 맛을 봤습니다. 오, 셰프 같아요. 맛있지? 진짜 맛있어. 쫀득쫀득. 이게 쫀득쫀득. 천이 본 게 뭐 이게 화면이 깜박깜박 하더만 맛있으면 깜박깜박. 어머님들이 방송을 아시더라고요. 카메라 감독님도 인정한 맛이었습니다. 두부도 만들고 했더니 몸이 좀 뻐근해요. 그 병원 있어. 병원? 응, 여기 옆에 가면 그냥 들어갔다만 나오면 싹 따서버려. 아, 그런 병원이 어디 있어요? 시골 마을에 웬 병원인가 했는데요. 한증만? 네. 네, 마을에서 운영 중인 한증막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자 쉼터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한증막에서 땀 쭉 빼면 뭐 이만한 힐링 장소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아침 일찍부터 촬영하느라 몸이 좀 힘들었는데 금방 회복되더라고요. 땀 쭉 빼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셨군요. 네, 좋은 초대를 받은 기념으로 제가 어머니들께 양머리 수건을 또 찜질방 선물해 오시면 드리기도 어때요? 했습니다. 아무 피곤한 것이 없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살뚝까지 그냥 따끈따끈 해갖고 이 뼈마디가 그렇게 간절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한증막도 너무 좋은데 병원 맞죠? 배가 고파요. 맞네요. 어머니 나 이런 계란 가지고 배가 안 차. 그렇지. 어.
이거 뭐 좀 아까 만든 그 음식 많이요. 아까 만들었잖아요. 그거 언제 먹어요, 저희? 지금 뭐 이따 먹어야지.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자, 그러면 빨리 먹으러 가자. 가요. 한증막도 좋아하지만 배가 든든해야 지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이 음식이 또 빠질 수가 없죠. 예, 네. 땀 뺐으니까 또. 아침부터 부지런히 오랜 만든 시간 두부와 동안 마름묵이 정성 들여서 있었습니다. 만든 두부 그리고 이 장맛으로 만든 나물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자,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두부에 이렇게 나물을 얹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나물까지 어르신들의 손맛이 듬뿍 들어간 밥상에서 젓가락을 놓는 건 참 예의가 아니겠죠? 이런 예의를 참 잘 지켜요. 내가 먹었던 두부하고 맛이 달라.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너무 부드럽고 너무 고소해. 그렇지. 우리 콩이라. 뜨끈한 한증막에서 이렇게 몸도 녹이고 맛있는 것도 먹으니까 고산마을 정말 떠나기가 싫어요. 그래. 그러니까 시집오라고 고산마을. 옛것을 고스란히 지켜오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을 나누며 사는 정읍 고산마을. 조금은 힘들고 번거롭지만 옛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을 어르신들이 있기에 우리의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정읍 고산마을이었습니다. 야, 이 어머님들이랑 같이 뭐 맷돌도 또 돌리고 또 일도 좀 도와드리고 또 한증맛을 땀도 같이 쫙 빼고 맛있는 음식까지 먹다 보니까 정이 드셨는지 시집 오라고 하시는데 정말 고산마을로 시집 가셔야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잘 찾아봤는데 젊은 총각들이 없더라고요. 아,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네. 분명히 숨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예. 찾아볼 겁니다. 네, 아니면 데리고 같이 가시는 건 어떨까요? 고산마을로. 그거 좋은 예. 방법이네요. 일단 어른들의 인심이 인심이. 너무나 좋았고요. 네. 거기에 음식 맛 때문에 제가 떠나오기가 싫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 생방송회 전에 마름묵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먹어도 보고 또 남았던 거 집에 다 싸가서 먹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그거를- 마름묵에 푹 빠졌었는데 그 쫀득쫀득하고 고소하면서 찰진 맛 아직도 생각나네요. 아, 혼자 네. 이걸 바리바리 다 네, 다 가져가더라고요. 예. 그럼 네. 맛도 못 봤는데. 네. 예. 이 마름묵이요, 지난해 국제 슬로푸드 맛의 방주에 등재된 이후에 이 맛을 지키기 위한 어르신들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을 안 연못에서 이 마름풀을 키우면서 이 맛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국제 이 슬로우 푸드로까지 인정받은 마름묵, 이 정읍 뭐 고산마을 한번 가시면은 꼭 한번 여러분도 맛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소박하고 간단하지만 거기에 따뜻한 정도 함께 있을 것만 같은 음식이 있어요. 뭔지 네. 아시겠어요? 마름묵인가요? 네. 마름묵도 그런데요. 바로 국수입니다. 아하. 정하연 리포터 아직 안 가고 계신데. 네, 저 예. 오늘 끝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국수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 면 종류를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국수는 일단 고기를 한 점 얹어서 먹는 비빔국수. 그렇죠. 제가 가장 좋아하고요. 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국수는요. 네. 결혼식장에서 먹는 국수입니다. 아. 슬픈 국수죠. 먹으면서도 왠지 배가 아픈. 그러니까요. 국수. 저도 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얻은 제 별명이 면귀라고, 면귀신. 아, 정말? 예, 이라고 할 정도로 면을 좋아하는데 이 면은 정말 뭐 함께 먹으면 더 좋고 또 혼자 먹어도 참 맞아요,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 두 분 비롯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양은 많이, 거기에다가 정은 더 많은 그런 국수 요리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몸과 마음이 추울 땐 뜨끈한 국수 한 그릇이 허한 속을 달래주죠. 예로부터 잔치 때나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국수가 빠지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따끈따끈한 인정 담긴 국수를 맛보러 갑니다. 날씨가 추워도 이렇게 추울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여기 어딘가에 그 흙 속에 진주를 찾듯이 산에서 산삼을 찾듯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 그랬거든요. 어머 찾았어요. 여기 잔치국수 이쪽으로 가야 되나 봐요. 일단 간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찾아가 문 봤습니다. 여는 시간 11시 40분부터 3시까지.
간판도 없는 가게라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그런데 막상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메모로 가득합니다. 단골들 사이에서 사랑방으로 불리는 이곳엔 메뉴가 딱 하나, 국수뿐입니다. 단돈 5,000원만 내면 양도 무제한, 모든 게 셀프로 제공되는 거죠. 그러니 주머니 가벼울 때도 마음 편히 와서 속을 든든히 채우고 갈 수 있습니다. 어머. 아니, 어머니. 이 많은 고명들 가운데서 왜 고명이 하나도 없어요? 아, 맛있어서 다 먹어서 그래요. 제가 아까 봤더니 네. 그 다른 거는 많이 안 넣으시고 호박을 제일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맛있잖아요. 또 비싸니까. 이곳 잔치국수의 특징은 고명 따로, 국수 따로, 육수는 셀프입니다. 먼저 원하는 고명을 하나씩 양껏 넣어준 다음 진한 멸치 육수를 싹 부어주면 맛있는 잔치국수가 완성됩니다. 나왔습니다. 맛있는 국수가 나왔어요. 그 연탄불에서 3시간 이상 그 육수가 다 끓여지고 그 육수와 함께 면이 이렇게 딱 나오고 골라 먹을 수 있는 고명도 나오고. 일단 저는 달걀을 참 좋아하니까, 당근도 좋아하니까. 자, 그리고 결국 다 담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찰찰찰. 저는 국물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부을 거예요. 면을 먼저 후후 불어서 한 입 크게 먹어봅니다. 면발 흡입하는 소리 들리시죠? 정말 끊임없이 와.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면은 쫄깃쫄깃하고 국물은 육수가 깊은 맛이 나고 거기에 먹고 싶은 고명들을 가득가득 넣어서 먹을 수가 있고. 잔치 때 귀한 손님 대접하는 그 마음 그대로 양이 정말 푸짐했습니다. 와.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은 잔치국수를 먹으면 비빔국수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건데요. 남은 고명과 양념을 넣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벼주면 비빔국수 한 그릇이 뚝딱 만들어지는 거죠. 먼저 새콤달콤한 비빔국수 한 젓가락 하고요. 입가심용으로 진한 멸치 육수로 마무리해주는데요. 여기 오시면 물국수를 먹을지 비빔국수로 먹을지 메뉴 걱정은 싹 묻어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흔적을 남깁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곳을 찾아봤어요. 가격도 1,000원, 2,000원, 3,000원이에요, 3,000원! 3,000원! 자, 국수값은 선불입니다. 아, 셀프인가 봐요. 3,000원 내면 되나? 부담 없는 가격 3,000원을 내면 먼저 번호표를 주는데요. 순서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양은 사장님 마음이니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이 주세요. 한마디면 다 통한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오이. 어머, 양 좀 보세요. 와. 푸짐한 칼국수 한 그릇. 그런데 면이 보통 칼국수 면이랑은 좀 달라 보이죠? 이 집만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밀가루를 일본에서 기술로 배워와가지고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먹어도 속이 따갑다 하든가 뭐 생목 갠다 하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되게 탱글탱글해요. 네. 그래서 딱 씹었을 때 식감도 맛있죠? 쫄깃쫄깃하고. 오면은 남자들한테 제일 먼저 음식을 주지 예, 맞아요. 여자들한테 안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습니다. 뭐예요? 옛날에 울산역이 여기 있었어요. 중앙시장하고 성남시장에서 포목하시는 분들이 열차가 오기 전에 빨리 먹고 가서 짐을 한 짐 더 지라 하고 하는 뜻으로 아저씨들을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어머님들은 여자분들은 왜 우리 안 줘요? 우리 안 줘요?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줘요 이러면 할머니가 착 고집세가 안 준다 가라 이래요. 그냥 딱 잘라버려요. 그럼 진짜 가세요? 안 가죠. 할머니가 이래 지게 한 분 멋진 분이 계시면은 너는 그냥 먹어라 이래가 베풀기도 많이 베풀었어요.
1대 대표인 송추자 할머니에 이어서 2대 박춘수 대표가 국수를 만들고 있는데요. 3,000원 칼국수 한 그릇엔 60년 넘는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많은데요. 국수가 먹고 싶다. 어떤 분은 20년 단골, 어떤 분은 35년 단골 막 이렇게 명함을 내미시더라고요. 혹시 아버님은 몇 년 단골이세요? 중학생 때부터니까 뭐 14살, 5살 그 정도. 정말로 배부르다, 푸짐하다, 그다음에 정겹다. 나 여기가 없어지면 갑자기 막 이상해진다. 옛날부터 국수는 좋은 일이 있거나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내놓는 음식이었죠. 때문에 국수 한 그릇에는 누군가를 위하는 정성과 훈훈한 정이 담겨 있습니다. 와, 이 가게들 참 착하네요. 아. 예, 가격 착하죠. 거기다가 양 정말 푸짐하죠. 보셨죠? 진짜. 제가 좀 음식 먹는 편인데 이거 한 그릇 시키면 저도 먹다가 좀 남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리 없이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정도로 근데- 양이 많다는 네. 거죠. 예. 배부를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영 씨는 뭐 봤던 국수 중에 가장 가고 싶었던 곳 어디가 있나요? 저도 일단 양이죠. 아, 그렇죠. 네. 국물국수를 시키면 비빔국수를 덤으로 주는 첫 번째 집이요. 아. 사실 국수 먹으러 갔을 때 비빔국수 시킬까? 그렇죠. 물국수 맞아, 시킬까 맞아.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비빔국수 시킬 테니까 너는 물국수 시켜. 맞아요. 이렇게 서로 맞아요. 합의를 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분이 먹을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고기도 얘기도 싸먹는 제가 국수 얘기할 네. 때부터 제가 알아봤는데 이렇게 푸짐하게 국수를 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국수를 주는 마음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가게마다 참 이 국수에 이 면발 한 가닥 한 가닥에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고 이 배고픔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뭐 정도 또 인생도 이렇게 담아서 주시는 그런 국수인 것 같습니다. 네, 아우, 다음에 꼭 먹으러 가자고요. 네, 제 이야기도 한번 좀 들려드려야겠어요. 네. 자, 생방송뷰 이번에는 춘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꽃샘추위 때문에 좀 추웠는데요. 내일부터는 날씨가 풀린다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네, 정말 뭐 기다리시던 반가운 소식인데 정한 리포터는 혹시 뭐 봄맞이 계획,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날씨가 풀리면요. 배낭 하나 메고 산책로, 꽃길이 펼쳐진 산책로를 따라서 자전거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죠. 자전거 여행 또 친구들끼리 함께 하면 이게 또 재밌거든요. 제가 어릴 때 한번 해봤는데 재밌거든요. 맞아요. 추천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 이렇게 봄맞이 여행 계획 세우지 못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아주 특별한 여행 추천해 드리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교통수단, 뭐, 물론 자전거도 있지만 우리가 여행했을 때 딱 떠오르는 교통수단 중에 기차가 있어요. 맞아요. 이 기차길을 따라서 쫙 이 추억이 무슨 영화처럼 쫙 펼쳐지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수많은 추억들이 깃든 경춘선, 이 경춘선을 따라서 떠나는 간이역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바람은 쌀쌀하지만요, 제 마음은 봄인데요. 봄은 언제나 생동감 넘치고 설레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요,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오늘은요, 설렘과 추억이 넘치는 여행 소개해드릴게요. 얼었던 강이 녹아 흐르고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지만 조금씩 봄이 느껴지는 북한강. 북한강을 끼고 달리던 경춘선엔 어떤 그리움이 남아있을까요? 추억을 찾아 간이역으로 떠나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에서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이름 붙인 경강역. 이제는 기차가 다니지 않지만 아담하고 정겨운 역사 덕분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멈춰버린 시계처럼 그때 그 시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경강역 하면 떠오르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출발하는 사람들과 도착하는 사람들로 붐볐을 대합실인데요. 여러분 영화 편지 보셨나요? 이곳 경강역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도 있어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또 미리 써둔 편지로 감동을 전했던 영화 편지. 남녀 주인공이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경강역이었습니다. 추억의 영화가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처럼 간이역에 오니 잊혀졌던 옛 추억들이 하나둘 생각납니다.
서울에서부터 춘천까지 북한강 물 한개를 헤치며 달리던 춘천 가는 기차. 증기기관차로 출발했던 경춘선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비둘기호로 바뀌고 1998년 또다시 통일호로 바뀌고 2004년 무궁화호로 점점 더 발전하게 됩니다. 경춘국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서울과 춘천을 이어주던 유일한 길이었는데요. 그 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추억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2010년 경춘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지금은 경춘 전철 시대. 이곳은요, 옛 강촌역입니다. 예전에 대학생들의 MT 명소로도 참 유명했는데요. 경춘선 열차를 타고 많이들 놀러 오셨죠.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7, 80년대 대학생들의 MT 메카였던 강촌. 싱그러운 봄 기운이 느껴질 때쯤이면 통기타와 카세트를 둘러매고 무리를 지어 강촌으로 향했습니다. 젊음과 자유로움을 표현하듯 강촌 역사 벽면에는 그래피티 그림으로 화려합니다. 이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젊은 날의 추억들을 강촌역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벽면에 그림을 그리고요, 낙서를 남겼을까요? 그분들이 만약에 이곳을 다시 찾는다면 옛 생각이 참 많이 나겠죠? 기적 소리가 멎은 폐철로엔 기차를 대신한 레일바이크가 시원하게 북한 강변을 달립니다. 햇살에서 봄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데요. 덜컹덜컹 추억이 생각나는 길. 강바람을 맞으며 시원하게 달리는 기분은 어떨까요? 레일바이크 타셨는데 어떠셨어요? 환상이었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아주 풍경이 좋고 재미있었어요. 제가 발을 굴러서 앞으로 가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도 풍경을 보면서 레일바이크를 타고 싶은데요. 아쉽지만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소설가 김유정의 고향인 신례마을에 위치한 김유정역. 경춘선을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가 최근 북카페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소설가 김유정의 고향답게 시, 수필, 소설 등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가득합니다. 아니, 여기 걸려있는 옷은 뭐예요? 예, 이건 옛날에 이 차량이 운행될 때 그 당시에 이 영무원들이 입었던 그 옷인데요. 네. 예, 이 관광객들이 좀 옛날의 그 추억과 낭만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럼 저도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예. 물론이죠. 영무원으로 변신하는 연희 씨. 짠! 제가 의상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어때요? 예쁜 영무원 같나요? 그러면 영무원 흉내 좀 내야겠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유정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리실 곳은 왼쪽입니다. 2월에 문을 연 유정 북카페. 마치 달리는 기차인 듯 여유롭게 책도 보고 차도 마시면서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선반 위엔 강원 문인협회에서 기증한 2,000여 권의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책 사이사이로 보이는 액자에는 71년 동안 달려온 경춘선의 역사가 사진과 함께 추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춘선 대신 전철을 타고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또 어떤 추억이 쌓여갈까요? 자동차로 올 때는 사실 제가 운전만 하다 보니까 앞만 보다 왔는데 전철이나 이런 기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옆에도 볼 수 있고 풍경을 느긋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밖에는 추웠는데요.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하고 책도 골라볼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기차가 오고 가지 않는 역이라고 해서 쓸쓸할 것 같다면 오산. 플랫폼엔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조형물들로 새로운 추억을 쌓기에 충분합니다. 떠나고 도착하던 설렘까지 그대로 느껴지는 곳인데요. 영화 속을 보면요, 연인들이 이렇게 기찻길을 걷잖아요. 그럼 뭔가 낭만적이어 보이기도 하고 로맨틱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기찻길을 건너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곳에서는요,
가능합니다. 바로 기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인데요. 뭔가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요.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인데요. 그런데 남자 주인공은 어디 있죠? 둘이면 더 좋겠지만 혼자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느릿느릿 이어지던 경춘선 위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추억들. 여전히 그 추억을 간직한 간이역으로 기차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그림 같은 여행을 떠날래. 네, 예전에 이 경춘선의 이 단선 열차는 이제 없지만 이 간이역에서의 추억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추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물건들이 역사 안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또 네. 그 폐철로 위에는 기차 대신에 레일바이크가 다니잖아요. 네. 정말 좋은 여행지 코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영 씨, 자전거 여행 대신 이런 기차 여행은 어떤 것 같아요? 레일바이크.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혼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기차 안 북카페에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으면 남성분이 와서 말을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런 로맨스. 혼자 온 다 남성의. 꿈꾸죠. 네. 네. 좋죠. 혼자 갔는데 둘이 돌아오는 여행. 아.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 아, 진짜 이렇게 이 간이역에 이렇게 추억 여행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뜻밖의 인연도 만나고 맞아요. 또 새로운 네. 추억이 그렇게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번 주말 이런 뜻밖의 인연을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간이역으로 여행 추천해드립니다. 왠지 이 두 분이 같이 가실 것 같아요. 기차역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연을 가장한 예. 네. 이렇게 봄이 되면 이런 여행 계획 세우는 것도 참 설레고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볼 계획을 세우면서 왠지 모르게 설레고 막 신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아영 씨, 취미 계획 세우셨어요? 특히 이제 봄만 되면 무언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플라워 공예에 대해서 그렇죠. 또 소개를 맞아요. 해드렸죠. 네. 네네. 이번 주에도 조금 특별한 공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플라워 공예만큼이나 정말 아름답고 또 굉장히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전통 공예입니다. 전통 공예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장인들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범한 우리의 손으로도 만들 수 있는 전통 공예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우리 생활에서 멀어져간 전통공예, 어렵고 따분하게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주목하세요. 누구나 쉽게 즐기는 전통공예, 지금 만나봅니다. 제일 처음 찾은 곳은 나전공예 공방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됐다는 나전공예. 나전은 우리말로 자개, 조개 껍질이나 전복 등을 이용한 공예인데요. 오묘한 빛깔이 굉장히 아름답죠. 예전에는 혼수로 자개장이 굉장히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 유행에 따라서 요즘에는 주변에서 쉽게 만나기 어렵게 됐죠. 저희는 나전으로 작은 소품이나 액세서리들을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공예 체험입니다. 마침 공방에 찾아온 꼬마 손님들, 오늘 나전공예 체험을 할 거라는데요. 우리 친구들 초롱초롱한 눈을 보니 엄마 손에 끌려온 건 아닌가 봐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공예에서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 보석함 윗면에 자개를 이용을 해서 나만의 보석함을 디자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체험을 위해 먼저 전복, 소라, 진주조개 등 다양한 자개 재료들을 준비했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석함 사포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반짝반짝 오칠 처리가 다 된 표면을 벗겨내는 이유가 뭘까요? 사포질을 하는 이유는 여기 코팅된 면에 상처를 줘서요. 그 상처 사이로 자개를 붙이는 풀이 잘 스며들어서 자개를 좀 더 단단하게 붙게 하기 위해서 사포질을 하고 있습니다. 가루를 깨끗하게 털어낸 보석함에 접착액을 꼼꼼히 바른 다음 이제 자개로 장식하는데요. 보석함에 예쁜 나비 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보석함에 어울리게 나비랑 꽃을 이용해서 예쁘게 만들 거예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자개 붙이기. 작고 약한 자개들을 부서지지 않게 하나하나 찍어 올리는 것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네요. 어렵지는 않은데 자개가 작아서 잘 안 잡혀가지고 조금 불편해요. 장식이 끝났다면 표면에 마감액을 발라 마무리하는데요. 그래야 광택도 나고 자개 본연의 빛깔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드디어 완성된 작품들 정말 멋진데요. 완성된 거 보니까 뿌듯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쉬운 것 같아요. 나전공예 화이팅!
두 번째 전통공예를 배우기 위해 찾아간 곳은 바느질을 이용한 규방공예 공방입니다. 전통자수는 물론이고요. 생활자수, 각종 보자기, 규방공예 등을 가르치고 있고요. 가방 등도 만들고 있어요. 주부님들과 함께 아름답게 예쁘게 즐겁게 그렇게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규방공예는 과거 양반집 교수들이 조용한 공간에서 바느질로 각종 생활용품을 만들던 것에서 비롯됐는데요. 이곳에선 어렵게만 느껴지던 규방공예를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규방공예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 두루주머니를 만들어 본답니다. 한복은 주머니가 없죠. 그래서 사용하게 된 것이 두루주머니입니다. 모양이나 크기 여러 가지에 따라 두루두루 쓰인다고 해서 두루주머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임금님께서 정월 대보름이 되면 팥을 하나씩 넣어서 액마기용으로 복을 담아달라는 의미로 팥을 하나씩 넣어서 주었대요. 그래가지고 복주머니라고도 합니다. 두루주머니 만들기 그 첫 번째는 각자 취향에 맞는 실크 원단을 선택하고 그 위에 적당한 크기로 주머니 모양의 돈을 뜨는데요. 그리고 안감과 겉감을 붙여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줍니다. 주머니의 둥근 모양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테두리에 가위집을 내고 천을 뒤집어주면 어느새 주머니 모양 완성. 집에 가서도 또 하고 싶고 하니까 또 잘 나와요.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할 차례인데요. 두루주머니의 활용 점정은 바로 요 매듭에 있습니다. 화사한 색깔로 포인트를 주면 앙증맞은 두루주머니 완성. 네, 어릴 때부터 이 바느질하는 게 재밌어서 취미를 살려서 배웠는데요. 옛날 전통도 알 수 있고 또 요새 실생활에 접목해서 생활용품도 만들어보고 해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우리 전통 자수도 함께 배울 수 있는데요. 규방공예와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전통 자수공예. 모두들 얼마나 작업에 집중하는지 조용히 바늘 오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전통자수는요, 현대생활과 좀 다르게 느리지만 실이라는 누에꽃에서 뽑은 실로 꼰사와 푼사와 반푼사를 가지고 원단위에 도안을 그린 후에 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자수공예. 정성과 인내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색색에 꽂히며 학들. 마치 자수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죠? 저는 소충도를 하고 있는데요. 소충도는 그러니까 풀과 나무, 꽃들을 그린 그림인데 저는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서랍장에도 꽃을 수놓으면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되는데요. 최민식 대표는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통해 전통공예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구라든가 보자기, 주머니 종류, 액세서리 같은 것을 주로 만들고요. 선물 그런 것을 만들므로 해서 실생활에 활용도 하고 그래서 선물도 많이 주고 그래서 주부들이 참 좋아합니다.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과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던 나전공예와 규방공예 어떠셨나요?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전통공예품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취미생활로 전통공예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죠? 저는 보통 시골에 가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자개장이 예쁘게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봤던 나전공예부터 이걸 어떻게 일반인이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에 정말 놀랐어요. 아이들도 맞아요. 만들더라고요. 네네. 아니, 뭐 만드는 모습 영상으로 보니까 저도 뭐 손재주가 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네.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요. 정한이 리포터는 손재주가 또 좋은 편이라. 제가 좋나요? 지난주에 플라워
소라공예 잘 하시던데요. 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나왔던 규방공에 좀 시선이 갔는데요. 제가 좀 양반집 규수 느낌이 나지 않나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아니 정말 근데 그냥 손재주가 별로 없어도 우리도 할 수 쉽게. 있다는 생각에 저는 지금 굉장히 의욕에 불타고 있어요. 시간 내서 꼭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네네. 네. 아, 진짜 직접 우리 전통의 멋도 듬뿍 담고 또 내가 직접 만드니까 더욱더 의미가 있는 특별한 전통 공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정관님부터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 다음 주에도 뭐 안 부르시는 거 아니죠? 아유, 뭐, 예.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요, 6시 45분입니다. 생방송 뷰 오늘은요 휴일에도 쉴 수 없었던 사연들 받아봅니다.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처음부터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 네. 1269님. 스쿠터 전국 일주 여행 중입니다. 하하하하 응원해 주세요. 지금은 모레째 지나서 전주입니다. 라고. 어떻게 또 지나시다가 여행하시다가 뷰를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오. 음식점에서 아마도 밥을 먹다가 보고 이렇게 딱 전화 주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문자 또 주신 거 아닐까요? 저희 지역 이렇게 지나실 때는 이 뷰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또 여행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532님. 아이 셋이 내일부터 학교 또 어린이집 개학이라 아이들 밥이며 간식이며 개학 준비물이며 챙기느라 아유 엄마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보면서 힘냅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학교들이 다 개학하고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고 하니까 준비하느라 오늘 다들 바쁘셨군요. 그러니까요. 또 이 언니 오빠가 또 있으니까 잘 챙겨서 서로 챙겨가면서 잘 지낼 겁니다. 네. 너무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9814님. 저희 신랑은 경찰입니다. 오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출근을 했는데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신랑 화이팅! 이라고 문자 또 주셨습니다. 맞아요. 휴일에 더 바쁘신 분들 많으시죠. 뭐 경찰분들도 그렇고 소방관 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분들 없으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감사하는 마음을 또 한번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575님, 우리 남편이 조경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3.1절을 맞아서 환경 독립운동하러 나무 심고 왔습니다. 이 에코 시대의 애국자가 아닐까요? 하면서 수고한 우리 남편 맛있는 거 먹고 힘내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또 주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일 하셨네요. 네.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좋은 운동, 환경 운동이죠. 그럼요. 네. 1221님.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과 뭉쳐서 모악산 등반도 하고요. 맛있는 점심도 먹고 같이 영화 귀향도 봤다고 하면서 가슴이 먹먹한 또 3.1절의 뜻깊은 영화였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귀향 이렇게 뜻깊은 영화를 가족들이 함께 보는 자리 오늘 같은 날에 아주 의미 있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영화 선택 잘해서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휴일에도 쉴 수 없었던 사연 또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문자 메시지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네, 샵 1991번입니다. 샵 199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입니다. 예. 네. 요즘 좀 날씨가 오늘까지는 조금 춥지만 내일부터는 이 평년 기온을 되찾는다고 하는데 시장에 가면 이미 뭐 봄 채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뭐 냉이, 달래 이런 봄나물들만 봐도 야 정말 봄이 오긴 오는구나. 날씨가 추워도 이제 봄이구나 이런 생각 절로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봄이 막 올락말락 문을 막 이렇게 확 열락말락 이렇게 할 때 우리 어머님들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봄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봄동. 이 봄동이 슬슬 식탁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봄동은 하우스가 아닌 밖에 땅에서 그대로 뭐 눈보라, 찬바람 다 맞으면서 자라서 속이 꽉 차지 않은 배추를 말하는데요. 오늘 맛있는 레시피에서는 봄동으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색다른 요리를 소개해드립니다. 봄은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봄나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매화가 봄을 알리는 꽃이라면 채소 중에는 봄동이 봄을 알리는 전련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요리 준비해 주셨나요? 이제 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요리는 봄동 육전이라고 고기와 봄동을 섞어서 이렇게 전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이 봄동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혹시 좀 싱싱한 걸 고르는 비법이 있나요? 일반 배추는 이렇게 속이 꽉 차야 좀 예쁘고 맛도 좋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봄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처럼 좀 꽃이 활짝 핀 모양처럼 옆으로 퍼져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이 좀 고소한 맛을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란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고소한 맛이 풍부한 봄동이에요. 먼저 고기부터 재울 건데요. 다진 돼지고기를 준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좀 짭조름한 간을 위해서 간장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 돼지고기 잡내를 좀 제거해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 요리에 고기 재울 때는 생강 다진 거나 생강 가루를 좀 이용해 주시면 잡내에 좀 잡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돼지고기는 미리 이렇게 간을 해주셔서 한 10분 정도 두시면 되세요. 봄동을 가지런히 놓고 얇게 좀 채를 썰어줄 건데요. 한 0.5cm 정도? 오늘은 봄동 육전을 소개해 주시는데 이 봄동을 이용한 다른 요리 또 뭐가 있을까요? 보통 봄동 생각하시면 가장 많이 해 드시는 게 아마 겉절이실 거예요. 이렇게 김치 양념, 김장김치처럼 진하게 말고 이렇게 샐러드식으로 가볍게 해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고기를 넣어서 전을 만들지만 이 봄동 자체를 한 장씩 떼서 부친 그 물을 올려서 부쳐주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육전을 만들어서 찍어 먹을 간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청양고추를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드실 때는 얘가 좀 매우니까 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간장하고 식초만 섞어줄 거예요. 이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재워둔 고기에 봄동을 좀 썰어둔 걸 넣을게요. 이걸 넣고 부침가루 반죽은 너무 묵지 않고 약간 되직하게 할 건데요. 봄동 같은 경우는 일반 배추보다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반죽을 물을 조금 넣어도 이제 반죽이 좀 남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남은 걸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물이 조금 나와 있을 거예요. 전 부칠 때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너무 센 불로 이렇게 급하게 부치시면 고기가 안 익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팬 달굴 때만 조금 센 불로 해주시고 중불 정도 그리고 약불 정도로 조절하셔가지고 좀 시간 넉넉하게 걸릴 수 있도록 하셔야 고기가 안에까지 잘 익을 수가 있어요. 봄동이 다른 잎에 비해서 두껍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숨이 살아 있어서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좋고요. 고기도 부드럽네요. 봄동 하면 보통 겉절이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으로 고기도 넣고 해서 맛도 영양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와. 보통은 우리가 이 봄동으로 뭐 겉절이를 해 먹거나 쌈을 해 먹는데 저렇게 봄동 육전을 해서 먹는다고 하니까 특이하네요. 저도 처음 봤는데 재료도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화려하고 잔치 음식 보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게다가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니까요. 이 봄동 육전 만들어서 한 입 먹으면 봄 향기가 온몸에 싹 퍼질 것 같아요. 예. 예, 봄 맞아서 뭔가 특별한 음식 없을까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 이 봄동 육전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뷰 톡톡 시간인데요. 오늘 뷰 톡톡에서는 전주의 유별난 청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이 참 어렵다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청년의 어려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보자 하는 이런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네, 이 청년들이요. 오늘 전주 한옥마을에서 아주 이색 축제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축제인지 청년들의 대표 송재한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예. 오세요.
전에 한번 저희가 뷰에서 예. 뵀었는데 네, 또다시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축제 이 이름이 13일을 부탁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13일 굉장히 특이한데 어떤 13일을 말하는 거죠, 이게? 네, 4월 13일 총선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아하. 예, 청년들이 투표를 좀 많이 하자라고 독려를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네. 청년들이 힘들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다른 연령층의 투표율에 비해서 청년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죠. 네. 이렇게 계속 투표율이 낮아지면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투표를 좀 많이 하자라는 취지에서 축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전주 한옥마을에서 이 축제가 시작이 됐죠. 네. 어떤 내용들로 축제가 열렸는지 화면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낮 1시부터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청년들이 이제 3.1절이 또 저희 축제의 시작이었어요. 우연치 않게. 네. 그래가지고 3.1절 기념해서 투표나 이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딱딱한 게 아니라 좀 편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좀 전달하고 재미있게 체육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경기전 옆에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데시벨 경연대회라든지 목소리를 크게 하면 이제 누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네, 상품도 주고요. 네네. 또 이제 고무신 멀리 던지기 같은 그런 게임도 하고요. 이렇게 일장기나 태극기를 이용해서 딱지를 만들어가지고 네. 딱지치기를 한다거나 헬조선 대한민국 뒤집기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문제들을 청년들이 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축제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 표정이 굉장히 진지해요. 그쵸? 네네. 네. 아유, 이분이, 어이구. 다들 승부욕들이 대단하신데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딱지. 네, 그렇죠. 네.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다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건 뭘 던지는 건가요? 저건 이제 토익책인데요. 저희 예. 청년들이 토익책이나 아니면 자소서 같은 거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만이라도 좀 집어 던지고 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방금 화면 속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이 13일을 부탁해 행사가 4일까지 이어지고 오늘은 그 가운데서 청년 독립 올림픽이 진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4일까지 열리는 축제 이 이후에도 청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내일부터는 청년몰에서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진행되는 청년 이수다라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청년 활동가들과 또 청년 비례대표 시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게스트를 좀 초청을 해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요. 3일 날에는 우깨 팩토리라는 청년 문화 공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천하제일 사이다 대회라는 토론 배틀을 좀 하고 있습니다. 토론. 예. 네. 각자 내가 국회의원이었다면 혹은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좀 자유롭게 좀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 경연대회 자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4일 날은 폼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예. 정치나 사회 관련된 또 영화들이 있습니다. 네, 그 네. 영화들을 같이 관람하고 이렇게 치킨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치킨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요. 예. 같이 정치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딱딱한 얘기들을 부드럽게 풀어나가는 그런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데 방금 자막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복면 까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가요? 복면을 쓰고 뭘 하는 거죠? 복면 까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그 자기 스스로가 하고 싶은 말을 복면을 쓰고 또 특정한 편하게. 복장을 입고 네. 얘기를 실컷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가 정치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좀 가상으로 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답답했던 것들을 그렇죠. 좀 시원하게 소리도 좀 질러보고 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의 속 이야기를 시원하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월 13일 투표를 꼭 해야만 한다 이런 의도에서 지금 다양한 축제를 열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왜 꼭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 30대 투표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정치 참여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중요성을 잘 모른 채 투표하는 날을 그냥 쉬는 날로만 여기는 걸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투표라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의원이 뽑히는 거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 정책이 우리 시민들의 일상을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권리인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그렇죠. 또 권리를 찾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축제인데 이 축제를 만든 사람들 모임 이름이 청년들이에요. 네. 청년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발랄한 기획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20, 30대 청년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불만이나 뭐 그런 거를 불평을 하다기보다는 스스로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자 해서 그렇게 한 9명 정도가 모였고요. 네. 그 청년들이 지금까지 청년들의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명절 지나갔잖아요. 네. 명절 때 고향에 가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저희가 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가져다 주면서 같이 응원도 하고 예, 그런 일을 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청년들에게 용기를 좀 주고 또 실질적으로 청년 관련된 조례라든지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보고자 모인 청년들입니다. 네. 이 청년이란 딱 단어를 들으면 뭔가 푸릇푸릇하고 활기 넘치고 참여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율도 낮고요. 맞아요. 이제 뭐 총선이 한 달 이렇게 정도 남았는데 이후에 뭐 어떤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 4가지 행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도요. 3월 13일에는 생또 파티라는 생또 예. 네. 이게 생산적 또라이라는 의미인데요. 정말 특이하네요. 네.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아까 또 투표나 정치 사회 관련된 문제들을 파티를 하면서 즐겁게 또 의논해보고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네. 또 투표 바로 전날인 4월 12일에는 전야제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이 투표 전날을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항상 기억하고 좀 두근두근하는 날로 기억할 수 있도록 전야제를 준비를 했고요. 4월 13일 투표 당일에는 투표 이제 개표 방송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개표 방송을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해설도 하고 같이 보면서 중계를 하는 그렇죠. 거군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저도 그 중계하는 자리에 함께 껴서 좀 재미를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예. 4.13 총선 이 선거 운동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투표를 잘 하려면 이 후보자들을 제대로 잘 알아야겠죠. 네.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요. 1997년 4월 14일 이전에 출생한 국민은 투표권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잘 가지고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이 13일을 부탁해라는 축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올해는 투표율이 좀 기록적으로 올랐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뷰 오늘은 휴일에도 쉴 수 없었던 우리 시청자뷰 가족분들의 사연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뷰. 네. 네. 시청자와 함께하는 생방송뷰. 네. 자,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5558님이신데요. 저는 모 대학병원의 간병사입니다. 딱히 휴일이 정해진 직장이 아니라서 오늘도 환자를 돌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텔레비전 시청하면서 방송에 참여하고 있어요. 늘 좋은 소식, 늘 좋은 정보를 뷰에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진짜 이런 분들한테는 뭐 휴일이라고 해서 환자분들이 안 아픈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항상 이렇게 매일 고생을 하시는데 뷰와 또 함께 하신다니까 좀 에너지를 얻고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1808님, 우리 남편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쉬었고요. 당신은 좋겠다 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출근했는데 우리 남편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또 집에서도 또 나름의 또 일을 하고 계셨을 건데 그럼요. 서로 이렇게 응원해주는 수밖에 없죠. 네. 6434님, 오늘 가족들과 독립박물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참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라고 생방송뷰는 평생 끝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여러분의 응원 감사합니다. 안에서 영원하겠습니다. 그리고 9608님, 5남매를 키우시는 우리 아빠는 공휴일인 오늘도 회사를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힘들게 일하시는 아빠, 둘째 딸이 아빠를 엄청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라고 보내셨고요. 네. 이 문자 보내주신 9608님을 우리가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나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사는 누구신가요? 삼내에 사는 정경진입니다. 네. 지금 약간 수줍어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수화기 가까이 해서 자신감 있게 인터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버님께 지금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셨죠? 네. 네. 어떤 마음이 들어서 문자를 주셨어요? 공휴일인데도 저희 오남매를 위해서 힘들게 나가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네, 아버님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참 기뻐하고 뿌듯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버님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음성 메시지 한번 남겨볼까요? 방송을 통해서. 네. 제가 평소에 표현을 잘 못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 기회에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네. 우리 가족을 보시는 거예요? 아빠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잘 들리지는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약간 울컥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감정이 북받치신 것 같은데 요즘 또 공익 광고도 나오잖아요. 네. 부모님께 고맙다는 이 말을 직접 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아버지 오시면은 꼭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또 직접 눈앞에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뭔가 따뜻해지고 저도 좀 집에 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버님 얼마나 좋으실까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중에서 저희가 선물 드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자리 6532님, 2575님, 1221님, 5558님, 9608님까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3월이에요.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3월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봄이잖아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요, 봄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에도 봄나물들이 올라오고 맞아요.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녁 시간에는 조금 편하게 남은 휴일 좀 잘 즐기시고 내일 또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비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임실 치즈 피자, 40년 전통의 전북 사진학원 최용보 스튜디오,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와 함께합니다.